대표님 이제 그 관련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요 배경하고 네. 또 창업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네. 그 부분을 잠깐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기계설비 공사업을 계속 했었고요. 아, 예. 네. 개인 사업으로 2009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그 전에는 건설 관련 직종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었고요. 아, 네, 2009년에 개인 사업을 창업을 하면서 이제 시공하고 설치 시공 쪽으로만 해서 그때는 이제 뭐 꼭 전열 교환기, 공기순환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환기만 한 게 아니라 일반 덕트하고 뭐 이런 부분들 네네. 시공을 다 시작을 했었었고요. 아,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 한국도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네, 환경. 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심화가 되면서 이제 기계식 환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계속 문제가 좀 대두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창문을 뭐 자연환기를 하게 되면 제일 좋은데 네. 먼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필터링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이제 기계식 환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하길래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이 좀 괜찮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좀 저희가 제조나 이런 부분들 좀 직접해서 좀 사업을 좀 키워보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2017년도에 이제 법인 전환하면서 이제 뭐 조금 투자를 좀 더 해서 공장까지 좀 지어가지고 네, 19년도에 준공했고요. 요게 전부 다 이게 네, 저희 자산.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그 회사 명에서 오토게이지라는 회사 명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이제 관련돼서 아까 환경 규제도 말씀하셨지만 또 크게 본다면 ESG 경영에 갖고 맞습니다. 그런 규제들이 많아지고 할 텐데 그러면은 그 아니면 제품 오토게이지에서 제공하시는 제품들이 네. 그런 분야에 이제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적용이 된다 그럴까? 네. 그 분야로 시장도 넓어져 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그 주력하시는 아이템하고 네. 또 그 제조하시는 뭐 공기청정기나 네. 뭐 필터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많은 업체들 사이에서 어떤 특색이 좀 있는지. 그래서 뭐 실제 지금 그 경영사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10여 개 업체가 지금 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아이템은 이제 환기 시스템 중에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전열 교환기, 열회수용 전열 교환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공기만 필터링 해갖고 실내 공기를 뭐 이렇게 필터링하고 서큘레이션하는 어떤 이런 순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겨울에는 난방을 하고 여름에는 냉방을 하는데 안에 있는 이제 난방이 되어 있고 데펴져 있고 시원해져 있는 공기가 밖으로 그냥 다 나가게 되면 에너지가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그 장비 안에 열교환 소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들어있어서 그 열교환 소자가 그 열교환을 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그 난방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나갈 때 일정 부분을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되돌려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에너지를 세이브한다고 해서 이제 열회수용 재활용.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법제화가 된 게 사실은 그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2017년인가 19년부터는 아예 500가구 이상은 꼭 그 저희 환기장치를 쓰게끔 법제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장비를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전열교환기, 열회수용 전열교환기, 지금은 공기순환기라고 이름이 지금 바뀌어서 그 제품을 저희가 장치를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설치 시공도 하고 또 이제 각 대리점한테 유통도 이제 업을 주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지금 한 10여 개 업체가 선발 주자로 이제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발 주자인데요. 후발 주자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시도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 거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이제 단점과 장점을 좀 믹싱을 해가지고 이제 장점을 좀 살리는 쪽으로 해갖고서는 했는데 다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뭐 특별하게 차이 나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연구를 좀 하고 또 제가 보내드린 것처럼 인근에 있는 한경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계속 연구 개발하고 뭐 이런 부분들 정보 공유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제품들하고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요즘 또 앞으로는 그 코로나부터 해서 이제 바이러스나 어떤 미생물 또 뭐 포도상구균 이런 곰팡이류에 대한 어떤 이런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대두가 많이 되고 해서 기존에 이제 경쟁업체들도 보면 뭐
UV 램프를 설치를 해서 공기에다 UV 램프를 쐬서 뭐 지나가면은 살균이 된다. 뭐 또는 뭐 온도를 좀 올려가지고 또 결로를 좀 뭐 잡는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나와 있고는 한데 저희가 포커싱한 거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사실은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먼지에 흡착이 되어서 항상 떠다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먼지를 잘 걸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그 제품들은 보면 필터나 이런 것들이 필터 자체만 뭐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 속에서 먼지를 뭐 입자 크기별로 해갖고서는 쏴서 흘려보내면 필터를 통과했을 때 흘려보내기 전에 어떤 먼지 입자 수와 통과한 후의 입자 수를 비교를 해가지고서는 뭐 90%가 됐다, 99%가 됐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설치를 하고 활용을 해보면 밀폐적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제품 자체에도 누설되는 부분도 되게 많고 해서 뭐 실제 필터는 99% 걸러진다고 하지만 저희가 실제 일반 필터를 끼워가지고서는 저희가 실험을 해본 결과로는 한 40에서 50%밖에 필터링이 안 되고 거의 먼지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이제 포커싱을 해갖고서는 저희가 교수님하고 좀 누설률을 좀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갖고서 이제 제가 보내드린 것처럼 그 초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중률을 높이는 환기장치라고 해서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제 가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실제 실내에 들어올 때의 그 먼지를 최대한 걸러가지고서 깨끗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기존에는 뭐 40에서 50%밖에 안 되지만 저희도 100%는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도 한 70에서 한 80% 정도 선까지는 차단시키는 걸로 해가지고서 좀 해서 특허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시제품까지는 다 끝내놨고 지금 내년 하반기하고 내후년 상반기 정도에는 양산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도 지금 우수 조달로 지금 등록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초미세먼지를 뭐 7, 80% 걸러내고 이런 제품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시장에 양산을 하려고 선보이는 거고. 그럼 현재는 R&D 뭐 기술 이쪽에만 더 집중하시는 건가요? 하고 이제 기존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대동소이한 제품들은 저희도 똑같이 지금 만들어서 가격 경쟁력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원가 절감하는 부분들이 훨씬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환경 규제나 정부에서 이제 특히 뭐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지 집단 주거 이런 데는 더더욱 각가지 미세먼지라든지 뭐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 규제는 많이 강화되고 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제 내년 하반기에 제공할 제품들이 그 기준에 맞는 제품들 그거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타파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법이 되게 이상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터에 대한 부분들은 99% 걸러진다고 했는데 사실은 뭐 현실과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수치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이제 없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슈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완화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100%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훨씬 2배 이상, 뭐 2.5배 이상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대단한 제품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럼 내년에 이제 그 출시될 제품이 주로 공략 대상이 이제 다 있습니다. 관공서용, 학교용, 주택용, 상업용 뭐 다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먼저 이렇게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편화되면 이제 일반 업체들한테 그렇게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기존의 이제 제품들은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서 이제 가격 경쟁력, 가격 싸움만 하고 사실은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더 특허를 받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이제 아까 뭐 R&D 센터도 보고 계시던데 그런 분야의 대표니까 더 신경도 많이 썼을 거고 인력들도 뭐 이쪽에서 같이 연구도 하시고 하실 텐데요. 이제 그렇게
지금 그 내년에 선보일 제품 만들어내기까지 네. 그 R&D 투자라든지 네. 젊은 인력들과 관련돼서 일하는 거를 시더라든지 아까 그 산학협동으로 또 지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작은 회사다 보니까는 뭐 연구 쪽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고요. 네네. 그래도 최대한의 또 효율을 좀 낼 수 있는 거기 좀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이제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청년 학사 한 명하고 네. 석사 한 명하고 좀 2명 이제 연구소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이론적인 것만 알지 실무적인 부분들은 좀 부족해서 네. 저희 회사에서는 실무적인 부분들을 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 네네. 과의 어떤 그런 협업을 통해 가지고 교수님은 그 학계 쪽에 어떤 그런 방대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서로 믹싱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좀 계속 연구 개발을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 앞으로 추후에는 회사가 이제 물론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매출이 좀 늘어나고 이익이 좀 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좀 R&D 쪽에 연구 개발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투자를 해서 좀 계획하는 부분들이 또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앞으로 계속 환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뭐 더 대두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죠.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 더 잠깐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기존에 지금 현재 환기에 대한 부분들은 실내 공기 청정하고 그다음에 저희처럼 외부 공기를 들어서 순환시키는 거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양분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실내 공기에서 아무리 그 공기 순환 청정기만 돌린다고 하더라도 먼지는 깨끗해질지 몰라도 또 이산화탄소나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예. 외부 공기는 또 신선한 산소나 이런 부분들은 공기는 들어올 수는 있지만 또 필터링 되는 부분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아무리 해도 100%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이제 섞어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제가 정말로 말 그대로 실내 어떤 환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거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연구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저희가 도전해서 또 개척해야 될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 해서 이제 그런 쪽에 좀 투자를 좀 많이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인력 분야에 이제 전문 인력에 투자를 좀 더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그 중소기업 경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시면 네. 우리는 뭐 기술이 딸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많이 없는데 사람 구하고 사람 관리하는 게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 이제 더군다나 이제 서울에 위치하지도 않고 해서 네, 맞습니다. 그 인력들을 수급하고 하시는데 큰 어떻게 어려움은 없으세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실은 그 고급 인력이라고 하는 뭐 영업도 그렇고 뭐 또 저희는 또 설계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캐드 쪽도 그렇고 뭐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경쟁력 있는 친구들을 좀 구하려고 하니까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서울 사무소나 아니면 뭐 성남이나 분당 쪽에다가 사무실을 조그맣게 하나 내서 그쪽으로 좀 좋은 인력들을 좀 유치해갖고 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민영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 안에서 좀 다 해결을 해보려고 이렇게 좀 크게 지어왔는데 이게 점점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공간이 근데 연구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 본사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나 뭐 이런 쪽만 좀 밖으로 좀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구 쪽에도 이제 그 운영하시는 공장이 따로 있으신 거죠? 아니요, 거기는 영업사무소만 있는 거예요. 영업사무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생산하는 이 제품의 특징에 따라서 뭐 인증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할 필터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재료 같은 이런 것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정부의 기준이나 이걸 하는 시험 뭐 그런 기관을 통해서 그런 그럼요. KS 표준이 다 있고요. KS 뭐 6879, 6874 뭐 이런 어떤 룰에 의해서 다 장비, 필터, 그다음에 속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것들을 다 일정 기준으로 다 정해져 있고요. 그거를 저희가 다 득해가지고 또 최종 시험 기관 뭐 KTC라든가 어떤 한국건설기계 시험연구원 이런 데다가 다 인증을 받아가지고 통과를 해야지만 시험 성적서가 나와요. 그럼 저희가 그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다 업체들한테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냥 막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하는 데 있어 시간이 좀 걸리시는 진입 장벽이 되게 높고요. 예, 예. 만만치 않습니다. 예, 저도 고향에 있는 시운용산 가봤더니 맞습니다. 기다리는 제품들이 줄을 엄청 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그거 통과하시고 또 양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말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까 더군다나 이제 중국 때문에 초미세먼지니 뭐 이제 황사란 얘기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니 그리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 다 요만한 애들까지 학교 다니기 예민해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관련된 이제 그 시장이 이게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그런 거는 뭐 선진국보다 더 규제가 강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 사업 아이템을 물론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가져야 되시겠지만 해외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관점은 어떠신가요? 지금 해외 쪽도 저희가 뭐 샘플링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동남아 쪽하고 유럽 쪽하고 그다음에 뭐 북미 쪽까지는 저희가 좀 진행을 해봤는데 이제 이게 진행을 해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나라의 이제 법적인 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분명히 좀 규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온도나 습도에 대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라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계절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습하기만 하고 하니까 이게 이 또 습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전열 교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터링은 되는데 미세먼지 걸러주는 건 되는데 이제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더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추운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외 공략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그 나라에 맞춰가지고서는 또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 이제 그런 판단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이제 조금씩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기술력이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우리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면 뭐 일본이나 유럽 쪽일 텐데 그쪽에 비해서 관련 분야의 기술력은 뭐 어느 수준? 거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그쪽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온 것 같고요. 처음에는 초창기 때 저희가 이제 저희 대한민국의 환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20년 전, 한 25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다 일본 거 말씀하신 거 일본 거 독일 거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좀 부자이신 분들만 환기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지고서 이제 설치를 하고 할 때에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처음 봤었던 거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은 기술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여기 내년 말에 이게 18년 양상이 되고 하면 뭐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병원 이런 쪽에서 우선 그쪽으로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그렇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영업을 하고 이제 마케팅을 하냐에 딸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기존 걸 교체하는 게 먼저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짓는 쪽에 이렇게 먼저 새롭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관공서 쪽이 그래도 제일 접근하는 부분들이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하고 그 조달 쪽에 우선 이런 부분을 해서 그쪽이 어느 정도 좀 뭔가 이렇게 좀 레퍼런스 쌓으시는 되고 하면 아마 민수 쪽으로는 자연스럽게 좀 퍼지는데 아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또 이게 저희가 그 장비를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또 달기 위해서는 또 공간 확보가 좀 돼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해서 저희가 또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 내려가서 잠깐 보시면은 실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가실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뭐 관공서나 조달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되게 쉬울 것 같고요. 어떤 제품이든지 특히 이제 장치 제품이라든지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손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AS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회사 자체는 이제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이게 또 하게 되면 또 전국적으로 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현재 있는 판매하시는 제품이든 AS 시스템도 있을 테고 향후에 이제 또 신제품이 판매되면서 또 그거에 대한 MS 늘려간다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는 그 관리 시스템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2명이 그 AS 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AS 및 이제 필터 교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일주일 풀입니다. 스케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다 동선을 하고 이제 저희가 지금 자체 본사에서는
대전 위쪽 수도권 네네. 충청도까지만 저희가 카바를 하고 있고요. 밑에 이제 경상도 전라도 쪽은 이제 저희랑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들이 저희가 이제 또 AS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필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려보내주고 거기서 이제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걸로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이제 그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의 주택용에 들어간 부분들이 이제 AS가 제일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관리사무소 쪽하고의 어떤 시스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공급을 하고 어렵지는 않으니까는 얼마든지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쪽을 하든 뭐 여러 가지 이런 계획들을 구성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저변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시작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좀 늘어나고 하면 이제 그런 좀 차차 맞춰가지고 갖춰가시면 네. 제가 그 가산에 있는 업체인데 그 지금 살균 업체인데요. 네. 엘리베이터의 살균을 해주고 달아놓으면 돌아가면서 살균과 세척 같이 해주는 거에서 거기서 관공서, 지하철 뭐 이런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AS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이게 약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교체해야 되고 안 되고 하면 뭐 거기도 저 대구나 부산에도 제주도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AS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친구들은 IoT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IoT죠. 달아나서 이제 센서 갖다 보면 말씀한테 가까운 데는 자기들이 가고 먼 데는 거기 대리점이 있어서 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 센서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저희도 장비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S 표준에 보면 저희 장비에 이제 어떤 걸 달아놨냐면 차압 센서라고 해서 네네. 그 필터가 교환 주기를 계속 먼지가 쌓이게 되면은 이제 그 압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센서에 불이 들어와서 그 주기가 현재는 이제 그 리모컨이나 이런데 룸콘에 이제 노출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제 IoT나 이런 부분들 다 가능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희 본사 쪽에다가 이제 그 서버를 둬가지고서 그 신호들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한 부분들인데 이제 그거는 물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좀 적용이 늘어나야지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AS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만 아이디어입니다만 청원 아이스나 뭐 웅진코에 보면 방문해서 이렇게 그쪽하고 업무 제휴를 해서 하면 어떨까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홈케어를 다 하는 거니까. 뭐 맞습니다. 홈케어나 뭐 이런 하시는 분들하고 제휴해서 하는 업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교원 한번 가봤더니 저는 그냥 그분들 대부분 여성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필터만 그려내지고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것도 물어보고 다른 것도 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 웅진하고 청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온라인 그 플랫폼 하는 것처럼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업체는. 이제 그 전공이 이제 건축 쪽이나 이렇게 그쪽. 저는 환경공학 좀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쪽 분에 더 관심이 많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뭐 그거는 아닌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잘 맞았던 것 같고요. 그럼 이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이제 탄소 관련된 문제도 있고 뭐 앞으로 이제 전기차는 몇 년에 안 만들겠다는 내연기관 안 만들겠다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그 예전에는 뭐 삼성처럼 좋은 제품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회사가 최고다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직원들 복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ES 경영 관련돼서 그거를 제대로 못하면 사업을 하고 이제 어려울 거다 하면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역량들이 대표님도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평론하시겠지만 그 대표님 계획하시는 사업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게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제조업도 하고 있지만 또 건설업이랑 같이 이제 업종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계속 강화되고 해서 저희는 또 설치 시공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요. 특히 뭐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시공하는 그 건설 현장조차에서도 분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설 환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점점 더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뭐 하더라도 옛날에는 뭐 이런 방진 마스크 쓰고 했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다 팬을 돌려서라도 어쨌든 간에 안 좋은 먼지들을 다 빨아내야 되는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있고 해서 예전에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없었었어요.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 근데
저희는 요새는 어느 현장 개설이 된다라고 하면 가설한계에 대한 부분들은 꼭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쪽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더 넓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늘 고민이 되고 하는데 또 저희는 또 작은 회사다 보니까 사실은 또 거기에 또 그것도 또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또 대세가 또 그런 것도 하다 보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또 직원들도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고용을 해서 쓰고 있는 인부들, 작업자들도 보면 아 이거 위험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다 예전에는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다 자기들이 그렇죠. 자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다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잘 지원을 해주고 있고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업을 계속 쭉 해오셨지만 이제 법인 전환하신 지 한 만 5년 전 지나시는 것 같고요. 법인으로 5년으로 지나시면 이제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에 들어가는 시기인 것 같고 또 그동안 이제 경호 쌓인 이제 나름대로 이제 회사에 대한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있으시겠지만 향후에 시장을 바라보면서 회사가 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비전이나 거기에 맞춰서 대표님도 생각하시는 내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뭐 저희도 사실 안정화가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또 회사라고 하는 게 이제 항상 외부적인 영향을 또 안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 재작년에는 처음 시작을 해서 재작년까지는 굉장히 이게 좋았었어요.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근데 작년에 또 그 원자재가 또 값이 또 확 뛰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도 영향을 좀 받았고. 외부 변수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저희는 건설 현장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착공이나 이런 부분들도 딜레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 예. 견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르기 전에 했는데 뭐 막상 일을 시작할 때는 자재가 올랐으니까 그걸 인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인정해 주는 데가 없죠.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해서 시간이 걸리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해서 올해 또 초반에 또 조금 자리 잡아서 또 하려고 하니까 또 지금 하반기에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뭐 원유가 올라가니 뭐 환율이 올라가니 뭐 해서 지금 또 이런 상황이고 또 건설경기가 지금 뭐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또 안 쫓아갈 수가 없는 또 상황이잖아요. 뭐 PF나 이런 부분들도 다 연관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들인데 또 뭐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들 확보하는 데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적으로 뭐 ESG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또 자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또 같이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들도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건데 이게 뭐 작은 회사가 뭐 한정되어 있는 자원 가지고서는 또 해야 되니까 참 어려움이 있는데도 나름 뭐 저희 직원들한테 이제 항상 그런 얘기들은 많이 했어요. 뭐 말이 뭐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직원들한테 항상 다 투명하게 모든 걸 다 오픈하고 뭐 저희 자금 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다 얘기를 하고 해서 연봉 협상이나 하고 할 때도 너희들이 한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다 반영을 해서 해줄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주택은 어디서 왔어요? 네, 저는 지금 평택입니다. 평택이요? 네. 네. 그렇죠. 저희 직원들은 다 인근에 사시는 분들밖에 없어서 이제 열흘 정도만 지나면 또 새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년은 올해도 힘들었지만 더 어려울 거라고 특히 중소기업하거나 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대표님은 신제품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으시고 해서 나름대로 2023년에 그 비전이라든지 뭘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라든지 열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2023년 바라보면서 대표님이 꼭 해내고 싶고 해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뭐 양면의 날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내년이 어렵기는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한테도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되게 힘들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 그 옥석을 가린다고 하잖아요. 저희랑 거래하는 업체들의 옥석을 가릴 수도 있고 또는 요즘 또 희한하게 견적이나 뭐 수주할 수 있는 이런 계약하자고 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예. 저희랑 거래를 안 했던 업체들, 신생 업체들.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다들 이제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하려고 작은 데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거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업체들도 어쨌든 간에 뭔가 일을 하고 하려면 네네. 이 거래를 하고 이어나가고 해야 되는데 원래 거래했던 업체들은 니네랑 거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럼 얘네들은 저희처럼 신생 업체들한테 또 와서 우리랑 거래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들도 있고 아,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저희가 옥석을 가려서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성장하고 자본을 넓히는 데 또 일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기존에 저희 경쟁업체라고 하는 업체들은 다 어느 정도 이제 일정 수준이 되어 있는 업체들인데 다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들은 사실은 경제가 어렵고 하면 더 힘들고 하는 부분들이 또 데미지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해서 예. 좀 잘 버티고 하면 또 이렇게 좀 올라가고 하는 업계의 좀 순위가 좀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도 좀 저희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히려 저는 양날의 검인 것 같은데 좀 힘든 거를 좀 잘 버티고 조금 인내하고 잘 운영해서 잘 끌고 나가면 저희가 이제 폭발적으로 좀 성장하고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아까 옥석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이제 도태된다는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이제 주변에 있는 그 고객이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뭐 가격만 따지는 게 아니라 회사의 기술력이든지 맞습니다. 지속적인 경영 능력이든지 이런 것들 따져서 이제 거래처를 이제 바꾸기도 하고 개최하기도 하겠는데 그게 추세가 맞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런 추세에 이제 발맞추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기술력이라든지 뭐 자금력이라든지 제일 중요하죠. 자금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회사 내에서 뒷받침이 되면 오히려 어려운 시기가 회사가 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많이 대표님 중복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 정리를 하면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대표님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예, 정리하는 차원에서 회사의 뭐 성공 요인도 괜찮고 이런 것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래도 뭐 설치 시공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자신이 있고요. 그래서 업체들한테도 되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제 저희 장비 제조하는 부분들은 이제 물론 업력은 짧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제품 개발도 좀 하고 있고 해서 좀 출시하고 하고 하면은 좀 시장에 좀 반영은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간에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주고 해서 같이 임직원이 다 단합해갖고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내년하고 내후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일정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좀 올라가고 해서 저희 회사가 좀 성장하는 데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내년 한 해는 회사는 대표님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보통 회사들 보면은 한 5년 정도 지나면